정희의 아침은 언제나 정갈한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35년,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그녀는 맞벌이 교사로, 2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살며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은퇴 후 그녀가 정성껏 가꾼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식탁 위에는 남편 영석이 좋아하는 갓 구운 조기와 정갈한 밑반찬들이 늘 제자리를 지켰다. 그것은 정희가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완벽한 평화의 상징이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감각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봄, 남편 영석이 은퇴 후 건강을 챙기겠다며 테니스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희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영석의 몸에서 땀 냄새가 아닌 낯설고 인위적인 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은은한 듯 하면서도 끝맛이 독한 정희가 평생 써본 적 없는 달콤하고 도발적인 향수 냄새였다. 당신 요즘 향수 뿌려? 운동하는 사람이 웬 향기야? 정희의 무심한 질문에 영석은 흠칫 놀라며 셔츠 깃을 세웠다. 아, 테니스장 라커룸에 누가 방향제를 잔뜩 뿌려놨나 보지. 노인네 냄새 난다고 젊은 애들이 유난이야. 영석은 짜증 섞인 대답을 내뱉으며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다. 닫힌 문틈 사이로 쏟아지는 물소리를 들으며 정희는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았다. 35년을 함께 산 남자의 등은 거짓말을 할 때 미세하게 굳는다. 정희는 그 굽은 등을 놓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며칠 뒤 영석이 거실에 던져놓은 테니스 가방 속에서 터져나왔다. 가방 깊숙한 곳, 갈아입을 티셔츠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은 화려한 보라색 레이스가 달린 실크 스카프였다. 정희의 손이 형편없이 떨렸다. 그것은 60대 아내가 남편의 가방에 넣어줄 물건이 아니었다. 스카프를 코끝에 대자 남편의 몸에서 나던 그 낯설고 달콤한 향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정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눈가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가득했고 손등은 부엌일로 거칠어져 있었다. 평생 이 집이라는 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깎아냈건만 성주인 남편은 성벽 밖에서 화려한 레이스를 흔들고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접어넣었다. 아직은 무너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닦아온 식탁 위로 보이지 않는 깊은 금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신뢰라는 이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서막이었다. 의심은 독처럼 정희의 일상을 마비시켰다. 정희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오늘은 서해 교실 종강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라며 평소보다 정성껏 매무새를 만지고 나가는 영석을 보며 정희는 가슴 속에 차가운 돌덩이를 얹은 채 외출 준비를 했다. 영석이 탄 택시가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호젓한 숲길 옆 카페였다. 늘봄이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은 젊은 연인들이나 찾을 법한 이국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희는 숨을 죽인 채 카페 유리창 너머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곳에 정희가 알던 무뚝뚝하고 고집센 60대 가장은 없었다. 영석은 한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상대는 남편이 반듯한 글씨를 배운다며 찬양하던 서예 교실의 젊은 강사였다. 30은 되었을까 정희의 딸보다도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여자의 웃음소리에 영석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영석은 여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정희는 그 눈빛을 안다. 결혼 초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다정한 눈빛. 그러나 35년의 세월 동안 자식 걱정, 돈 걱정, 집안일에 치여 살며 한 번도 자신에게는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던 그 온기를 남편은 지금 낯선 여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희의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비비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단순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보다 그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남편의 생기였다. 정희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는 늘 피곤하다며 TV만 보던 남자가 저 여자 앞에서는 청년처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누는 속삭임은 정희가 바친 35년의 헌신을 단숨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낡은 행주로 만들어버렸다. 그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삼켰던 눈물, 맞벌이를 하며 부르튼 발바닥, 시부모를 모시며 사귀었던 우라가 한순간에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정희를 숨막히게 했다. 정희는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갈 용기도,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설 기운도 없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정희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너머로도 여전히 그들의 웃음소리가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석의 태도는 정희 예상보다 훨씬 잔인했다. 스카프를 내밀며 카페에서의 일을 추궁하는 정희 앞에서 영석은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해방감을 느낀다는 듯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래, 봤으면 알겠네. 나 그 사람 사랑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본 진짜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희의 귀를 때렸다. 35년 전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영원히 사랑하겠노라 맹세하던 목소리, 자식의 백일잔치에서 함께 웃던 모습, 힘들 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던 그 모든 세월이 남편의 입술 끝에서 가짜로 전락해버렸다. 정희는 가슴을 쥐어짜며 자문했다. 그럼 우리가 함께한 35년은 무엇이었나? 내가 당신을 위해 차린 수만 번의 밥상과 당신의 부모를 수발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키워낸 그 시간은 대체 무엇이었나? 남편이 말하는 뜨거운 늦사랑은 정희에게는 그저 오한이 드는 차가운 배신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늙어가는 처지를 보상받으려는 듯 젊은 여자의 생기를 탐하며 그것을 사랑이라는 성스러운 단어로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처절한 비극 속에서 정희는 역설적인 감정을 마주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바라보던 다정한 눈빛, 그 여자의 손을 잡던 떨림을 떠올리자 정희의 심장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갈망이 고개를 든 것이다. 나도 저런 눈빛을 받고 싶었어. 나도 누군가에게는 여자이고 싶었어. 남편의 외도는 정희의 자존감을 짓밟았지만 동시에 정희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었다. 타인을 향한 남편의 그 뜨거운 애정이 역설적으로 정희로 하여금 자신이 평생 억눌러왔던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 것이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오직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체를 쌓는 데만 몰두하는 동안 나는 정작 사랑받아야 할 나 자신을 굶겨 죽이고 있었다는 비극적인 자가. 남편의 뻔뻔한 외침은 정희에게 가장 아픈 상처인 동시에 평생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정의를 깨우는 잔인한 신호탄이었다. 정의의 내면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경랑에 휩싸였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은 참기 힘든 무게가 되어 정의를 짓눌렀다.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자 세상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남편에 대한 원망은 독처럼 퍼져나갔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밤잠을 설치게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덮고 싶었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기만한 남편의 태도는 용서하기 어려웠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지친 모습을 보며 정희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자신을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 고통스럽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결국 정희는 짐을 쌌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찍는 순간 35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초의 무게로 압축되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식들은 눈물로 만류했지만 정희는 단호했다. 엄마도 이제 숨을 좀 쉬고 싶어 라는 한마디는 그간의 희생을 보상받으려는 처절한 선언이었다. 법원 앞에서 남편과 마지막으로 마주 선 날, 2025년의 붉은 노을이 하늘을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영석은 예전의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토록 뜨거웠다던 그의 늦사랑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미안하다, 정희야.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의 마지막 사과에 정희는 잠시 멈춰 섰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정희에게 그 말은 아무런 무게가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가벼운 목례를 건넸다. 그 목례는 남편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느라 낭비했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놓아주기 위한 의식이었다. 이별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롯이 나로 돌아가는 고통스럽지만 숭고한 시작이었다. 남편의 외도가 남긴 흉터는 여전히 가슴에 남았지만 정희는 이제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 레이스 스카프를 두르지 않기로 했다. 홀로 돌아온 집은 고요했다. 남편의 옷가지가 빠져나간 빈 옷장에는 차가운 공기 대신 자유로운 바람이 드나들었다. 정희는 정갈하게 닦인 식탁 앞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렸다. 누군가를 위해 차린 밥상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이었다. 이제 됐어, 정희야. 고생했다. 스스로에게 건넨 그 한마디에 정희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지 않고 미소 지었다. 지는 노을 끝에서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강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